넘었어 저번에. 아, 그래요? 예. 박수 크게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동임위원장 박정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빠졌어요. 죄송하고요. 은터마을 전 이장 우한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무장을 맡고 있는 박보영입니다. 하셔야죠. 못 빠지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걸음의 김영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 손님들 목소리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3주 전부터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DJ나 초대 손님이 아니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듣지 못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지금 PD를 하고 있는 양 PD님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지금 PD를 맡고 있는 양성민이라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네. 역시 계속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했던 사람도 안 시키니까 저렇게 네. 어색해지네요. 우리 양 PD님 최근에 지금 동의면으로 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동의면으로 이사를 좀 오실 계획이? 제일 먼저 일단 돈이 없고요. 네, 두 번째가 집을 도저히 어떻게 어려워서 찾기가 네, 그게 좀 걱정이네요. 아,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올 수 있습니까? 둘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 청년 인구 유치가 쉽지가 않네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오늘 저희가 녹음하기 한 20분 전에도 천둥 번개가 갑자기 엄청 치고 문자가 왔어요. 충북 옥천이랑 보은에 호우경보가 발생했다고. 그런데 요즘 이 일기예보가 참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엄청 비가 많이 올 것 같았는데 또 지금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요즘 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같은 동네라도 옆 동네는 비가 엄청 내리는데 우리 동네는 비가 안 온다든가 그런 일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시는 데는 뭐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글쎄, 전국적으로 피해가 하도 커서 네. 우리 주변의 피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한편 다행이기도 하지만 거의 우리 옥천 지역은 거의 동이면도 그렇고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나쁜 소식이 아직 지역사회에 전해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일 것 같아요. 아, 한참 과일 수확철이나 고추든 뭐 지금이 뭐 네. 포도, 복숭아, 고추, 뭐 옥수수 이런 작물 작물들을 수확할 한참 때. 수확할 때죠? 네. 고추 탄저병이 그렇게 심하다고 그러죠 올해. 참깨도 지금 거의 참깨도 익을 때가 지금 코앞인데도 비 때문에 잘못하면 잘 썩거든요. 나도 그래서 한 300평 했는데 참.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물 안 빠지면 다 썩거든요. 대까지. 아, 참깨가요? 그래서, 예,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을 주유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친구한테도 선물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예, 당도가 복숭아 상태가 예, 너무 안 좋아서요? 예, 지금 우기 때 원래 당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뚝 떨어지지. 이분 이야기를 듣고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좀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지인들한테도 나눠주고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형편없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왜 안 여쭤보세요? 어떤 피해가 이번? 아니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안 여쭤봤는데. 나는 꼭 수해 네. 피해만 이야기하니까 다른 피해를 입은 걸 사례가 있느냐 또 해서. 아, 네. 어떤 또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우리 농부들이 지금 반천이 소멸됐어요. 아, 예. 오리 농부들? 예. 그거는 청취자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리 농부가 누군지. 예, 논에서 이제 오리를 잘 키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밥을 줄 때 부르면 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꽥꽥거리면서 오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알을 봤더니 첫날 5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나쁜 마음을 가졌죠. 이게 사람 소행인가? 아, 누구 훔쳐갔나? 예, 나쁜 마음을 먹은 거죠. 짐승이 뭐 잡아간 그런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예, 그래서 그 이튿날 가니까 또 7마리가 또 없어졌어요. 어이구, 도합 12마리네? 예.
그래도 또 이제 그저께 가니까 낮에도 이제 가져갔어요. 낮에 가져간 건 제가 볼 때는 거기 주변에 황조롱이 사는데 요 녀석의 좀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요 그저께 눈에 풀을 뽑으러 가보니까 군데군데 사체들이 있는 거예요. 오리 사체가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망 주변을 풀을 안 깎은 데를 보니까 이게 동물이 계속 다닌 발자국이 아.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또 나무를 잘라서 그 동물이 네. 오던 데를 막아놓고 또 이제 지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못 보던 걸 다뤄놓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또 사료푸대도 갖다 군데군데 꼽아놓고 그래서 오늘 한 이틀 동안은 이제 한 마리도 이제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마리만 지금 50%만 어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발자국을 보면 대충 어떤 동물인지 좀 짐작이 되나요? 제가 동물을 안 잡아봐가지고 예, 잘 그럼 모르겠어요. 우리 산에 뭐 호랑이가 살지는 않을 테고 쪽제비가 쪽제비나 살쾡이가 있나? 살쾡이도 보기 힘든데 쪽제비가 쪽제비일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 멧돼지가 걔들 잡아먹진 않죠? 우리 동네 거기 또 삭이 있어요. 아 삭이 네, 있어요? 삭이 있어요. 삭 천연기념물 아닌가요? 예, 삭? 삭도 있고 저는 봤어요. 그래요? 예, 저희 동네 뭐 황조롱이도 있고 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피식 넘어가는 쪽에 보면 간혹 네.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고양이보다 훨씬 더 크고요. 꼬리가 뭉툭하고 이제 아주 날카롭게 생겼죠. 근데 이 녀석들이 잘 안 도망가요. 사람이 가도 예, 잘 안 도망가요. 계속 노려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비도 예, 오리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 용의자 중에 한 명인가요? 그래서 우리 담비도 이제 저희가 거기 피실 쪽에 보면 이제 우리 지장리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담비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렇게 포악한 녀석처럼 안 생겼어요. 보면 좀 예쁘게 생겼죠. 꼬리는 새카만하고 노란 털에 정말로 집에서 키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아주 없으시기를 바라고 사람의 소행이 아닌 게 확인이 돼서 그래도 네, 또 네. 다행이네요. 계속 그게 의구심만 가지고 또 계속 지내는 것보다는 큰일 날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은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펜션이 토사에 뒤덮여서 어제 뉴스로는 이제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까지만 이제 봤는데 나쁜 소식이 안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내일 계속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랑 중부 북부 지역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제 또 이야기는 일단락 하고 또 저희는 저희 이야기 계속 예고된 대로 해야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힐링센터와 그리고 이제 그 동의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피와 땀과 눈물과 애욕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 힐링센터 공간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간사님이랑 우리 이제 차장님 2라운드 격도를 좀 예상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지난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약해가지고 재미가 좀 덜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되게 좀 세게 붙을 줄 알았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을 하세요. 속에 있는 그 우라와 그런 걸 다 끄집어내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제가 순한 사람이라서. 알죠, 그거. 순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란 말이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독하게 만들었잖냐 내가. 네, 오늘은 힐링센터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게 힐링센터가 중심지 사업을 입안하던 초기 단계, 그때부터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이 건물을 짓자 이렇게 팍 의견이 모아졌던가요? 전혀 그렇진 않죠. 전혀 그렇지는 않고 이제 각 마을별로 이렇게 분산이 된 그런 계획서에 있었어요. 초기에는? 예,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또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데도 가보고 또 하면서 또 동의면은 또 특별하게 또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이제 집중 투자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한 몇 개월의 논의 끝에 이렇게 압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부지는 그럼 처음부터 후보지가 여기 한 군데였던 거예요? 요 위치를 선정한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 학교와 면사무소와 딱 가운데 지점이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되게 가깝고 또 면에서도 면 소재지
주민들이 또 이 근처에 주민들이 늘 가깝게 오고 저번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옥천 9개 읍면 중에 동해면만 유독 면 소재지에 상점 하나도 없거든요. 예, 상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면 소재지에 정말로 어떤 뭐 시설물이 좀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우리가 면 소재지 중심으로 좀 활기를 띠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논의들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동리면 각기의 22개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이제 좀 자주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되게 면 소재지 주변으로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뭐 아이들 학교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마을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저절로 인성교육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열정을 가지고 또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오한흥 전 이장님은 이 공사 진행되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저희 생방송의 묘미가 어서 오세요. 한숨 고르시고 인사 말씀 나누실 수 있을 때쯤 다시 들어오세요, 단장님. 우리 오한흥 전 이장님은 여기 공간이 완공되기 전에 뭐 중간중간에 한번 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정도 왔나. 한 번 정도? 건물이 뭐 올라가기 전에? 사실 동이면이 아주 특수한 동네예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안터마을. 네. 거기는 거의 생활권이 옥천읍이에요. 그렇죠. 가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옥천읍을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동이면 오려면 옥천읍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형태거든. 네. 물론 굳이 옥천읍을 안 거치고 오려면 올 수 있지만 삥 돌아서 이렇게 갈 수는 있죠. 길도 좀 안 좋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러고 우리 후임 이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면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박효서 이장 제가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또 와서 자꾸 얘기하면 또 간섭하는 것 같잖아요. 네. 자주 못 왔어요. 간을 안 나쁘게 해줘서 근데 와보니까 건물은 아주 특색 있게 네. 엄청난 뭐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뭐 아니겠지만 저는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잘 진 것 같고요. 위치도 뭐 웬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정옥 전 위원장님은 이 공간, 이 부지 고르고 이렇게 건물 올라가는데 공사할 때 한참 공사할 때가 재직하시던 시기랑 어떻게 겹치시나요? 그렇죠. 한참 공사하고 진행하다가 그만뒀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박효서 간사님이 이 건물 구조라든지 재질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서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도서관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색깔도 참 좋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그 네, 원색을 알록달록하니 위해서 예쁘네요. 좋고 그냥 여기 들어오면 마음도 편안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싶고 되게 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말 네. 그대로 힐링 센터입니다. 그래서 박효서 간사님의 그 노력으로 그리고 이제 또 이 밖에 보면은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 건물을 신축을 하면 작은 나무 아니면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무를 해놓기 때문에 나무만 봐도 이거 신축이라는 게 금방 새 거구나? 나타나는데 여기는 나무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또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아주 뭐 하나하나 구석구석마다 다 세심하게 해서 아마 여기가 초등학교도 옆에 있지만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차장님. 그 차장님은 이제 그 전문 그 용역사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이 옥천 동이 말고도 다른 지역 같은데 이제 일도 많이 하시고 다녀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보통 농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건물을 크게 짓는 게 한창 유행이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들은 어떻고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동이면 힐링센터처럼 이런 사업비의 절대 다수를 탁 한 군데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훗날 도모해보자. 뭐 니네 마을도 마을회관 하나, 니네 마을도 개보수 하나, 저 뒷동네도 도로 보수 하나 뭐 이렇게 하는 마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아주 중심지를 하다 보면 다들 욕심이 많으세요. 한정된 사업비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도 건물에도 사업비 조금
그리고 뭐 길가에도 조금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길가에다가 그리고 뭐 가로등도 해야 되고 뭐 CCTV도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건물에 한 군데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네. 그리고 좀 이번 사업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업들을 이제 벌리긴 하시는데 사실은 뭐 동의 같은 경우에는 힐링센터 하나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에만 네. 딱 집중을 해서 거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남는 것이라고는 힐링센터밖에 없잖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히려 집중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죠. 잘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많이 티를 내고 싶으시잖아요. 추진자님들께서는.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마을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용역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런 경험 속에 시행착오 속에 사실은 이쪽 방향이 더 주민들을 위해 좋은 방향인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강하게 또 싫어 우린 저렇게 가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쵸.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없으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왜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비난대로 또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역량 강화를 하니까 하드웨어를 크게 관여를 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하드웨어를 하는 분들을 보면 항상 사업비가 너무 조금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당부를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억소리가 나는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왜 부족한지 모르겠다. 이게 총사업이 공식 사업비가 중심지 사업 전체가 51억 원이죠. 그럼 이 힐링센터 짓는 데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토지 매입부터 지금 건물까지 다 해서 한 35억 정도? 그럼 진짜 3분의 2 예.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 중심지 사업은 토지 매입도 그 사업비로 예. 할 수가 있나 보네요. 그렇구나. 저희가 되게 비싼 땅 위에 지금 발을 얹고 있는 거네요. 근데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게 이제 관급공사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해 소지도 말을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오해 소지도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자리든 이렇게 강의를 요청해서 가면 이야기는 반드시 합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내 돈을 주고 지면 평당 450만 원 정도면 정말 멋진 집을 잘 짓거든요. 근데 광급으로 설계를 하면 1000만 원이 돼도 450만 원짜리 건물이 안 나와요. 평당? 예. 그렇게 차이가 예. 많이 나네요. 어쨌거나 10%는 계약과 동시에 네, 부가세로 빠지고 가지고 또 입찰을 보니까 15%가 또 낙찰률이 거의 15% 정도가 빠지고 이게 25%란 말이에요. 그 업체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많이 먹고 예.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재 자체가 다 지급자재잖아요. 광급으로 지급자재를 해주다 보니까 그건 또 일반적인 가격보다 또 비싼. 비싸죠. 다 정품을 쓰니까.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가정집을 짓는 거에 55%도 못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은 가슴 아프게 이제 그 앞에 일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여기 우리 주민들한테 국가에서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 진행을 하는 지자체에서 업체한테 돈을 주지 네네. 주민들한테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들도 많이 받아서 또 이 지역에서 또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좀 쉽게 얘기하면 추진위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뭐 돈이 생기는 게 아니냐,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 지금 여기 우리 동이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되게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막 이제 싸움이 붙고 막 그러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사실 뭐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되지만 얼핏 듣기에 여기에 35억이나 들어갔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35억이란 돈도 사실 이게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그렇군요. 근데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은 땅이라는 게 이제 감정가로 이렇게 사잖아요. 이 땅을 선뜻
팔을까요? 원래 여기는 원래 개인 땅. 다 개인 땅이었었죠. 아, 개인 여러 땅. 사람의 개인 땅들인데 네. 이걸 땅을 선뜻 내 땅 팔을게 감정가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감정가는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보다는 보통은 더 낮나요? 같은 땅이면은 일반인 그냥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때 비해서. 이제 다 다르죠. 이제 감정가가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거하고 터무니없이 나올 때도 있고, 또 감정가가 또 어두운 지역은 또 상업적인 뭐 이런 지역에 따라서 또 더 높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었고요. 전 사무장 김태형 총무가 또 이제 사무장이 손편지까지 후수문처럼 써서도 보내보고 아 토지주들한테요. 그 그런 편지로 직접 자필 편지로도 써보고 시작 단계부터 사실은 뭐 이게 열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네, 접근을 네. 해서 이게 이 땅이 마련이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땅 구입하기도 이게- 다른 데 가보면 뭐 땅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땅 사는데. 예. 근데 저희는 하여튼 땅은 그래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또 우리 추진에 있는 이장님이 또 선뜻 먼저 내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순탄하게 잘 갔던 것 같아요.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손쉽게 그냥 쭉쭉쭉쭉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네, 이렇게 땅 생각합니다.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군요. 예. 돈을 주면 다 줄 줄 아는데 또 꼭 그렇지는 예. 않은가 봐요. 저는 땅을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어가지고 요 앞에 땅을 못 샀잖아요. 지금 요 앞에 땅이라고 하면은 지금 힐링센터 앞에 좀 남은 땅이 논, 좀 있나요? 논. 원래는 그 땅까지도 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계획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었겠네. 만약에 그것까지 구입을 했으면 뭔가 좀 지금하고 그림이 약간 외부 약간 조경이 다르겠죠. 달라지거나 예, 그런 게 예,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건물의 일부에서 지금 누수가 발견되는 간사님이 그때 화가 좀 많이 나신 일이 오늘 벌어졌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도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유리온실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네. 저번부터 이제 누수가 조금 보이길래 조금 아까 비가 되게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물이 이렇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가구에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사실은. 화가 나죠. 날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가구가 이미 2개가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예. 벌써? 예. 그러면 이건 누군가는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번에 얘기하시다시피 뭐 간사가 악역을 뭐 악역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네.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 전달하면 또 오해 소지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또 저런 것들은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곧바로 해주면 되는데 또 이제 네. 질질 끌고 또 그러면 또 성질 나면 또 욕하고 그러지 안 하겠어요. 예.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화가 나면 화를 내야죠. 자꾸 가구도 이제 망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돈이잖아요 다. 본인들이 물어낸다고 하더라도 당장 저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누구라도 와서 들이다 보면 보기 안 좋죠. 예. 우리 김영중 차장님 뭐 나한테 서운하다고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 비슷한 거죠. 예. 얘기가 왜 글로 튀는지 잘 모르겠네. 아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좀 화를 가라주시고 우리 그 문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뭐 다 준공하기도 전에 물 떨어져서 이제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건물이 외관만 보면 거의 다 지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준공을 안 한 거잖아요. 예. 우리 그 사무장님 여기 준공은 지금 언제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다음 주에 이 네. 도로 포장을 하고 나서 네, 건물 준공을 이제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마 때문에 포장을 못 해갖고 도로 네. 포장이라고 하면 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진입로하고 주차장, 진입로하고 주차장. 포장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올라올 때부터 보니까 일부러 비 내려가라고 물길을 낸 것 같긴 한데 뭔가 땅에 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러면 곧 준공을 하는 건가요? 이달 안에 해요. 이달 안에 해요. 준공을 하면은 곧바로 주민들이 여기를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준공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또 위탁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운영권을 위탁을 더 받는 과정이 예. 있어야 되나요? 예. 그렇구나. 이게 준공이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이 만들어줘도 전에 설명 누가 다른 분한테 설명 듣기로는 준공이 되는 거랑 사용 허가를 받는 것도 다른 거라고 해서 한두 달 텀이 생긴다고 하시던데 그건 아닌가? 아니 부해를 지르시는 건지.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공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희망찬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네. 분위기를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힐링센터가 그 이제 곧 이달 안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준공이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준비하셔가지고, 뭐 가령 9월, 추석을 전후로는 아주 이제 여기가 사람이 붐비면서 본격화 될 건데, 사실, 그동안은 그 큰 사업비들에서 많이 준비해왔지만, 앞으로 여기서 뭘 하는 거가 예산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뭐 예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프로그램 사용비라든지 그런 게 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일부 지금 돼 있죠. 일부? 예. 네. 그 일부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을 수단버스. 순환버스도 참 계약했습니다. 저. 아, 계약했어요? 네, 계약했습니다. 계약해서 아주 기쁜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환버스가 계약이 늦어진 게 조달청과 또 자동차 회사하고 이게 그 뭐 계약이 있나 봐요. 뭐 몇 년에 네.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늦어졌답니다. 그래서 7월 말일 날 그게 이루어져서 바로 이루어지자마자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수단버스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준공하면은 여기 운영하면 연동돼서 바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투입되죠. 예. 그러면은 운전기사도 뽑으셔야 될 테고. 예. 지금 이제 지역에 이렇게 버스 운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좀 안전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래서 네. 또 이제 엄마들한테는 이제 선탑을 꼭 교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원봉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버스 기사들도 모집 공고를 해서 네. 이렇게 경력과 이런 것들을 좀 다 따져보고 해서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 법적 기준에 맞게 도서관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평생학습원에서 또 이제 도서관 지원을 지금 만남면에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적 근거에 딱 맞게 아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작은 도서관으로 하면 일정 예, 예. 면적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장소 수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꼼꼼하게 다 체크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별 무리 없이 그 또 지자체에서 네. 버스 기사분 인건비하고 사서 선생님 인건비는 사서 선생님이 따로 배치가 되나요, 여기? 거기도 안남도 지금 계시니까 그러면 최소 2명의 일자리가 동의면에 새로 생기겠네. 운전기사 하시는 분? 예예예. 사서 하시는 예, 분?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외부가 좀 넓다 보니까 또 이제 지자체에 또 일자리 팀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일자리 팀에 또 저희도 또 신청을 해서 여기도 또 행복 일자리가 됐던 네. 일자리를 또 지원을 더 받을 네, 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 PD님, 동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예정이랍니다. 지금 잠깐 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큰 돈 들어갈 일 같은 거 없나요? 큰돈 들어갈 일이요? 네. 아까 뭐 집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운전면허 자격증 있으시죠? 네. 일종인가요? 네, 일종입니다. 아 근데 그게 대형이어야 돼. 네, 일종 보통인데 대형이어야 일종 보통이 되나요? 마을수단 버스 안 되나요?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이에요. 당장 내일 운전하고 등록하세요. 그것만 따서도 안 되고요. 지금 안 돼요? 버스 운전 기사 자격증이 별도로. 아, 그래요? 네. 네, 대형 안 되겠네요. 애 하나 취직을 시키려고 했는데 참 만만치가 그리고 않네.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도 네. 저희가 아마 첨부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까다로운데 여기. 근데 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지금 어쨌든 사무장님 한 분 계신 거잖아요. 박범용 사무장님. 근데 이 건물이 대략 이 건평이 얼마고 대지까지 하면 몇 평 정도 되나요? 이게 한 100평 넘을 것 같은데? 안 넘나? 건물이요? 네. 아니 100평짜리가 이렇게 큰 게 있나요? 강당 하나만 해도 71평인데 70평이 아, 넘는. 그래요? 저기 71평이나 돼요? 네. 아니, 왜 여쭤보냐면, 이 넓은 데를 어떻게 다 관리해요? 사무장님이 혼자. 사무장님, 네.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 혼자 관리 안 해요. 그럼 누가, 여기 안 보이는 누가 우렁각시가 숨어있나? 위원장님도 계시고 뭐 네. 간사님도 계시고 제 여자이다 보니까 건물 외관이든 뭐 진짜 저도 온실 비와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런 건물 관리 이런 거는 저 잘 못해요. 아니, 뭐 그런 관리도 물론 있지만, 가령 하다못해 여기도 어째 누군가는 쓸고 닦고 해야 될 테고, 사람이 드나들면 그런 것도 챙겨야 될 테고, 하실 일이 되게 많지 않을까. 공간이
어쨌든 도서관은 도서관 관련된 활동이 있을 테고 옆에 식당은 식당 관련된 활동이 있을 테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도 어르신 왔다 갔다 하고 애들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그 혼자 신경 쓰시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왜 이 자리를 선택했느냐. 네. 예. 근데 면사무소가 코앞이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일자리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공공근로나 뭐 이런 일자리들이 사업들이 많아서 또 면에 가깝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뭐 1분이면 가니까 이제 면에도 또 이제 이야기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외부나 이런 데 실내 청소나 이런 것들은 네. 예. 좀 청소를 안 해봐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청소하는 게 얼마나 매일 하는 걸로 고된 일인지 이거 쉽지 않아요. 교대로 하면 되겠죠. 네. 어른들 그래도 쉬면서 슬슬 하세요. 매일 하면 청소할 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어쩌다 하면 힘들어서 그렇지 매일매일 관리하면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들 게 나중에 없어요. 풀도 뽑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서관 등록이 되면 그 자원봉사 센터에다 봉사 단체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아. 중고등학생들 와서 네. 애들 책 읽어주든 돌봐주든 뭐 이렇게 봉사하면 봉사 점수 네.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거를 나중에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그걸 신청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원장님 이게 이 공간이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은가요? 네,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옥천에 비해서 거리도 가깝고 해서 옥천에 도서관이 2개 있긴 하더라도 여기는 여기대로 또 새로운 책들을 우리 사무장님이 고심을 해서 아주 잘 선별을 해다가 비치를 해놓은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또 도서를 구입해다 또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티커 작업. 네. 바코드. 바코드도 바코드, 붙이고 네. 뭐 그 보호를 위해서 비닐도 붙이고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사무장님이 그동안에 다른 그 센터에서 또 일한 그 경력이 있어서 운영을 잘할 거예요. 자, 저도 뭐 사무장님의 역량을 추워도 의심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힘을 좀 합쳐야 되고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개인 활동이 아니고 마을 사업이니까 마을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손도 보태고 입도 보태고 뭐 가능하면 돈도 좀 보태주시면 더 좋고 도서 진열할 때도 우리 사무장님이 지역의 학부형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네. 학부형님들이 와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걸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중심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혼수를 좀 더 본다면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이제 그 오한흥 전 이장님은 전 이장을 해보셨잖아요. 마을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잘 운영이 되려면 각자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를 신경을 쓰면은 이 공간이 애쓴 만큼 앞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을 일을 해봐도 그래요. 이것보다 훨씬 작은 단위잖아요. 마을 일은.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 참여가 약해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하여튼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고요. 자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 분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안 나오면은 뒷말이 많아져. 안 나오면서 뒤에서 뭔가 말을 안 나오면은 어디선가는 말을 하는데 이게 뒷얘기라는 거죠. 네. 뒷담화? 뒷담화지. 뒷담화? 그것처럼 이건 어쨌든 이제 단위가 조금 더 커졌거든요. 일단 출발점 마을이어야 되고 마을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게 면 소재지로 모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첫 단추를 보면은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물론 우리 앞으로 이걸 이끌어가실 그 집행부에서 고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지만 저는 솔직히 주민 참여라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문턱이 아주 낮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절대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잘 되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명칭도 우리 이 시골 정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중앙부처를 우리가 설득하는데 또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미 만들어진 용어가 힐링센터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대부분 이 용어 자체도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무슨 힐링센터 하면은 확 끌리는 입에 딱 붙는 그런 명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제일 고민해야 될 게 면사무소 이제 옆에 있고 면일을 보고 자연스럽게 일로 주민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서 뭔가 우리 주민들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학생들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학교하고 잘 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학교에서 약간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소화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부분은 오히려 걱정을 덜 하는데 좀 연세 높으신 지금 시골은 대부분 고령화 추세잖아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면사무소 일 보고서 집에 가서 일하기도 바쁜 게 대부분일 거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면사무소 오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아요. 왔다 가시는 것도 저쪽 외곽에서는. 네. 그런데 조금 여유를 갖고 이 힐링센터는 말 그대로 용어에서 나오듯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려면.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는 데서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러고 오셨을 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다시 우리가 면 안에서도 조금 힐링센터를 이용할 만한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기존에 읍에 나가서도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턱을 바짝 낮추고 주민들이 크게 욕심내지 말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면사무소 일 보고 기왕 면에 나온 김에 우리 면에도 이런 게 있다는데 한번 가보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셨다가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만 일단 되면은 첫 단추는 잘 채워질 거라고 봐요. 하여튼 앞으로 많이 좀 애써주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 지금 관리 문제 이런 거 쭉 얘기했잖아요. 이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공간을 채울 그 아이디어들 이것은 뭐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공간이 없어지는 날까지. 하여튼 이 부분은 함께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을 수 있는 방법.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라디오 방송도 바로 그래서 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기타 동호회가 여기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또 지금 기타를 못 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동이면 기타 동호회가 있나요? 예,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한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사무소 다 이제 닫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면 저는 이렇게 이장님들 달달이 하는 회의도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여기서 하는 게 또 면사무소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몰라서도 못 오고 이제 접근이 어려워서 또 안 와본 데라 낯설어서 또 안 올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그런 계기가 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또 이장님들이 일단 많이 알아서 마을 주민들한테 또 얘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사실 실무자분들은 하실 일은 더 많아져서 힘들어지시겠지만 또 안 와서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 것만큼 또 사람을 또 곤란하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 앞으로 이제 차곡차곡 잘 쌓아나가고 전 이장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이면 면민들 이곳으로 모실 수 있을까? 면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오게 할 수 있을까? 쉬운 숙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면장님은 여기서 뭐 해보고 싶은 거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이 공간 힐링센터 뭐 도서관뿐만 아니라 힐링센터에 와서 그 온실이 있으니까 온실에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한번 길러보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보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카페도 있으니까 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카페. 네 거기 와서 차도 한 잔 마셔보고 또 저기 체육하는 거 헬스장도 있잖아요. 네, 네. 헬스장 있으니까 여기 와서 땀도 빼고 한번 해보고 네. 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거 알차게 얘기를 사용하시겠네. 이런 분들이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면 요즘은 이게 중요합니다. 입소문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입소문을 어떻게 낼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니 물론 옥천신문도 이제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을 라디오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도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마을마다 이동해서 해봐도 괜찮을 조금 것 전에 같아요.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간사님 아니시죠? 사무장님. 사무장님. 죄송합니다. 사무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이제 비대면 문화가 코로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코로나 종식 저는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지만 아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하여튼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고요. 기본이. 그리고 바이러스를 우리 인간들이 거의 이기기가 어려워요. 환경 문제나 이런 것이 해소가 안 되면은 또 변종이 또 나오거든요. 네.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하고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나는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대면 문화가 분명히 나는 이제 만들어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매체 이거에 지금 한 부분이죠. 이번 중심지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지금 동이면 마을 라디오 이걸 하고 있는 건데 동이 마을 라디오를 이건 욕심내서 어떻게든지 나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야말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욕심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운영자들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요. 동아리 좀 하나 만들어서 동아리 장 좀 맡아주세요. 마을 라디오. 아 마을 라디오요? 네. 책임들 이런 걸 이렇게 동아리 한 파트 한 파트를 누군가는 그래도 그냥 재미나게 책임을 맡아주셔야 제 일이 조금 덜하거든요. 근데 문 열어드리고 뭐 커피 드리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저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저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저는 프로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지속 가능하려면은 그래야 돼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다들 얘기하기 싫어하고 거꾸로 해서 그런데 항상 지속 가능하려면요. 어쨌든 우리 자본주의 틀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려면은 이건 항상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저한테 얘기하라면요.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공모사업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아이디어를 모으면요. 일자리 국가에서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당장 버스기사 나오죠. 여기 사무장 자리 하나 나오죠.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여기 일자리 한 너댓 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바뀌는 세상에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수석 있잖아요. 청와대 안에. 주민들이 그런 걸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더군다나 공익적인 요소가 끼어 있으면요. 이건 정부에서도 땡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이 공간 안에서 논의해서 특히 마을 라디오를 통해서 여론도 확산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까 이제 옥천신문 얘기해서 그런데 옥천신문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연대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있는 우리는 물론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그리고 늘 만나서 얘기할 때 봉사라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줄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동지로서 걱정해 줘야 돼요. 진정 어린 걱정이 스며들어갈 때 어떤 일이든지 진도를 내기가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걸음? 맞습니다.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오래 쉬셨는데 주민들이 이 마을 라디오를 지속 가능하기 위한 공모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차장님? 아마죠. 여기 걸음이 또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무려 70억짜리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70억짜리. 네. 잘 준비하셔가지고 70억 중에 많이도 안 바라고 그냥 한 10분에 7억 정도만 우리 라디오 만드는 데 쓰면은 번듯한 라디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 아니 7억 예산이 투자돼서 반듯하게 만드는 것보다 순서는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소박하기라도 이 마을 라디오를 자꾸 살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매체는 매체끼리 서로 공존하게 돼 있어요. 우리 동이 마을 라디오가 KBS에 소개가 되고 MBC에 소개가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아, 피곤하겠네요. 자꾸 불려다니면. 인터뷰하기 싫은데. 활용하는 거죠. 저 지금 CJB에서도, CJB 맞구나. CJB에서도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인터뷰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녹음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체력은 뭐 농담은 아니었고 꼭 70억 사업으로 걸음 준비해 주시고요. 그건 이제 선정되고 시행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거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마을 주민들 스스로 이제 모여서 해나갈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겠죠. 이 라디오라는 게 매력이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오늘도 충분히 1시간 안에 이 6가지 이야기 토막을 다 소화할 수 있을 줄로 알았으나 절반밖에 오늘도 못했고요. 그 절반 중에서도 심지어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철칙 중에 하나가 라디오 1시간 이상은 잘 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이 그럼 좀 힘들어진다. 그런 게 있어서 아쉽지만 여기서 또 일단락을 좀 하는 걸로 하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힐링센터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각자 돌아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동의면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나아졌으면 어떻게 발전이 됐으면 이 동의를 어떻게 써먹었으면 좋을까 한 말씀씩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기다리셨던 우리 차장님 제가 부터하면 다들 저를 따라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는 우선은 여기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와서 쉬다가 그냥 여기 보면 숨어있는 공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힘들다가 가방 던져놓고 애들이 그냥 좀 누웠다가 가는 그런 공간이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일하시던 포도 따시던 우리 주민들이 오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그냥 여기 와서 물 한 잔 먹고 가는 그런 공간이어도 저는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사업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박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가끔씩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이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이니까 동의면에 너무 자주 오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원으로 온 건지 절반 동네 주민으로 온 건지 앞으로 살 생각으로 오는 건지 본인도 약간 헷갈리는 단계가 이르된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끔씩 취직을 하고 싶다고 저는 그런 얘기 가끔씩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미 그만큼 이제 본인 표현대로 동의에 옥션에 뼈를 갈아 넣으신 우리 차장님 언젠가는 진짜로 동의면 주민으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우리 단장님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내면 나중에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 좀 해보세요, 단장님. 우리 면장님, 아까 뭐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이 공간 앞으로 어떤 일이 좀 벌어지면 좋을까요, 여기서? 지금 김영중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편안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가 힐링센터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동이면 주민이면서 여기를 들어오는데 거리낌 없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정말 책을 보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들려서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간사님은 어떠세요? 누구보다도 여기 애증과 애착이 많으실 텐데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 동이면 22개 마을 중에서 이제 이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도 동면에서 이장 예배장을 하면서도 이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관여도 해보고 실제로 또 평가위원으로도 우리 지역을 와봤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 지금 막 오셨잖아요. 인사도 아직 안 하고 기분 나쁜데 이렇게 하고 팔짱 끼고 실제로 우리 단장님들 마을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예쁜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그 오다가다 쉼터라는 공간을 오다가다 쉼터요? 예. 그래서 지금 석하리에서 하고 있는 그 오다가다 쉼터라는 이름처럼 이 동이면 이 행복동의 작은 도서관이 이 정말로 오다가다 쉼터처럼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제대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들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른들이 문제다라는데 저도 이제 걱정 많이 돼요. 그래서 어른들 프로그램을 과연 어떤 것들로 속을 채울 건가 전문가들도 또 이제 지금부터 많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살림을 맡으셔야 될 사무장님은 이 공간 저는 이제 공간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동이면을 알려면 행복동이 작은 도서관에 가면 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거를 자료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동의 그런 자료들을 다 축적. 예. 그래서 좋네요. 예, 외부에서 뭐 귀농 귀촌하신 분이 동의면을 알고 싶으면 동의 도서관에 오면 알 수 있을 정도. 또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제 놀면 그림 그리고 놀던 애들이 나중에 화가가 돼서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던 아이들이 작가가 돼서 또 다시 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들이 어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본인들이 뭐 할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전 이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태주신다면 이 공간에 어떤 것들을 채워지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에 반복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힐링센터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저런 그 편안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가시면 이제 우리 타이틀하고 딱 맞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알려내는 거. 저는 동이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옥천군이 저는 소통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옥천군이 그리 되려면은 면이 그렇게 돼야 되고 면이 그렇게 되려면은 마을부터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 라디오에 조금 더 우리가 열과 성을 모아서 적어도 처음에는 소박하게 옥천군에서 마을 라디오가 이제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마을 라디오도 있을, 아니,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일단은 수익권에 올라가겠다는 욕심을 좀 부리고 마을 라디오를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옥천군 전체가 한 사람이 작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매체를 통해서 옥천 전역에 알려지고 이 좋은 것들이 모아지면 옥천군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마을 라디오를 좀 욕심을 내서 마음을 좀 모아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디오에 대한 애정과 기대. 한 번 더. 아, 네. 갑자기 하신 무슨 생각이 났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동의면의 일을 동의면 중심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동의의 여러 마을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의가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그 마을들의 숨은 공간들이나 이런 관광지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강의 그 유채꽃밭이나 뭐 그런 하천면에 뭐 예전에 백사장이 펼쳐졌던 조령리나 뭐 그리고 해바라기가 한 오다가다 쉼터도 말씀하셨지만 석화리의 그 곳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터 반딧불도 얘기하시죠. 네, 안터 반딧불이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석화 포도도 얘기하죠. 그렇죠. 시설 포도의 1번지 석화리 포도도 굉장히 맛있고 이래서 이렇게 되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광두레 같은 것들도 이런 힐링센터의 중심으로 동의면이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굉장히 옥천에서 좀 진취적인 면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조금 욕심을 내고는 있습니다. 관광두레. 왜 그런 것 아까 사업 얘기할 때 그런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셔야지. 동이면 사람 다 됐네. 몇 개 더 생각해 주세요. 관광두레 체크하시고. 우리 이제 지긋하게 앉아 계신 우리 그 정영희 동의 농학대 단장님도 오셨는데요. 단장님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농학대가 또 이제 연습하고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멋진 무대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좀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단장님? 저는 집에서 쫓겨날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힐링센터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농악도 해야죠, 연극도 해야죠, 기타도 해야죠, 라디오도 해야죠. 일주일에 꼭 그만큼은 와야 되니까 집에서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있네요. 이야, 큰일 났네. 이게 또 하드웨어 사업을 또 더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드웨어 사업이요? 예, 쫓겨나오신 분들 기가 아, 이렇게 뭐 임시 주거 단지라도 하나.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기타, 농악, 또 하나가 연극, 뭐지? 마당극. 연극. 마당극. 예. 이거 하시면 가정에서 혼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메꿀 수 있는 게 난 라디오일 것 같아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이게 매체잖아 이건요. 그래도 이 단장님 말씀 속에 나는 여기 무지하게 자주 올 거다라는 그렇죠. 결심과 각오와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혹시라도 그 정도 되면 헤어져야 돼 빨리. 이렇게 안 훌륭한 분을 어떻게 내쳐요? 남자가 못 내쫓지. 나이 먹었으면 뭐 이미 이빨 이미 빠졌는데. 진 건가요, 남자는? 그렇죠. 나이 먹었으면? 이거 쌈 붙이는 수준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오늘도 예, 뭔가 좀 자극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요. 단장님 남편분이 또 저에게는 선배님인데 좀 뒷담화를 좀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좀 하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까? 혹시 내가 운 좋게 방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요, 그분 출연을 섭외시키면 시키면 돼. 그럼 좋은 방법이네. 그럼요, 아주 좋다니까. 좋은 방법이. 왜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반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지,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 있느냐고 일단 해주면서 가면 이렇게. 해결되죠. 그런 부분 역시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역시 여기서 말 끊지 않으면 돌고 돌아서 또 밤샐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또 두 번째 공식 녹음 연습까지 하면 세 번째 녹음이죠 벌써. 그래서 세 번째 녹음까지 했는데요. 이 정도 해보시니까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이제 특별히 어렵거나 낯설지는 않으시죠? 네, 아직도 떨려요. 그래요? 눈빛은 하나도 안 떨리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말 라디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